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력과 역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류 전력과 역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직류 배울 때 썼어요. 그렇죠? P는 VI다. 그래요. P는 VI인데 근데 교류 전력은 뭘까요? 이거는 직류 전력을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쓰고요. 교류 전력일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은 맞는데 교류에서는 전압이랑 전류의 곱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전압이 있다고 하고 자 이렇게 전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압이랑 전류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P값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적인 경우인데 교류는 RLC 중에서 LC 때문에 위상차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전류가 전압과 서로 위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값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삐뚤게 되면은 이 전압과 전류의 곱이 좀 이런 영향을 이제 미친다. 그래서 자,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상적일 때가 아니라 위상차가 발생할 때에는 전력이 조금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류에서는 전력을 계산할 때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류 전력을 계산할 때는 짜잔 이런 삼각형을 또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R, 이쪽 부분을 X, 이쪽 부분을 Z라고 했던 거를 저 앞에서 우리가 RLC를 회로를 하면서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뭐라고 하냐면요. 교류 전력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효과가 없는 전력이라고 해서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친 거, 벡터적으로 합친 거를 이쪽에서는 P상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P상 전력, 첫 번째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A라고 하고 자, 이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전압이랑 전류랑 곱했으니까요. 그리고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것은 P인데 VI에다가 자 여기가 각도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코사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것을 유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VI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위는 바르가 되겠습니다. 바르.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전체 보낸 것 중에 얼마나 유효하게 쓰인 만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100만 원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알차고 보람차고 잘 썼으면은 역률이 1인 건데 자, 어머니가 100만 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80만 원은 내가 보람차게 썼는데 나머지는 잘 보람차게 못 썼어요. 그냥 좀 헛돈 날렸어요. 그러면은 역률은 100분의 80이 되어서 0.8이 되는 겁니다. 즉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P상 전력은 VI죠.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어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 역률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R, X, Z의 관계가 유효, 무효, 피상전력이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교류 전력으로 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떨 때 가장 이상적이냐. 만약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도다. 0도. 여러분들이 기찻길에서 기차를 만약에 끌어간다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자, 두 명이서 끄는데 전압이라고 하는 애와 여기 전류라고 하는 애가 자, 이렇게 둘이서 기차를 한번 끌어간다고 보죠. 둘 사이의 각도는 없어요. 0도예요. 그런데 자, 둘 사이의 각도가 30도야. 기차끼리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쪽에 V는 이렇게 당겼는데 전류는 이렇게 당겨서 둘 각도가 30도를 이뤘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은 둘 각도가 이제 60도예요. 여기 전압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끌고 있는데 전류라고 하는 애는 이 각도가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60도라고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은 힘이라고 하면은 세 개 중에서 누가 가장 기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겠습니까? 각도가 얼마일수록 좋겠어요?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힘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큰 수를 나타내는 거는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0은요,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0이다 하게 되면요, 역률은 1이 되고 역률이 1이 될 때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세타 값이 0이 되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한전에서 여러분 집으로 보낼 때, 뭐 이렇게 수용가로 보낼 때에는 이때는 피상전력을 보내는 거죠. 피상전력을 보내는데 우리 집에서 제대로 쓰면은 유효가 되는 거고요.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다시 가는 무효전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전기요금은 유효전력을 사용한 만큼 내게 되는데 무효전력을 사용한 것은 그럼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페널티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률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전동기가 우리 집에는 많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나 우리 아파트 이런 데는 전동기 부하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지상이 되게 됩니다. 지상. 그러니까 전류가 더 늦게 돼요. 그래서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부착해서 역률을 좀 당겨주는 이런 역률 보상 회로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바르. 그 다음에 계산식은 피상전력은 전압전류 곱하는 거고 유효전력은 전압전류에다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에다가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고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도 알 수 있고 또 역률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 이것도 역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임피던스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곧 임피던스 분의 저항도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번. 유효전력이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유효전력은 뭐예요? P는 V, I, 코사인, 세타. 근데 V 대신에 E, 기전력 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1번. 2번, 교류 회로에서 유효전력을 P, 무효전력을 PR, 피상전력을 PA라고 하면은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뭐예요? 유효전력의 비율이죠. 답 1번. 3번, 다음 중 무효전력의 단위는 어떤 것인가? 바르. 2번. 4번, 교류기기나 교류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타낸 것은? 1번의 유효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와트죠. 그쵸? 무효전력은요, 바르고. 3번은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맞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피상전력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용량 같은 건 우리가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게 됩니다. 5번,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회로에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역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6번, 교류 회로에서 유효전력을 P, 무효전력을 PR, 피상전력을 PA라고 하면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똑같아요. 7번,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무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PR은 VI하고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답은 1번은 잘못된 얘기죠. 8번, 교류에서 무효전력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VI 사인 세타. 9번, 저항이 4, 유도 리액턴스 8, 용량 리액턴스 5다.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 구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어요. 피상분의 유효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임피던스분의 저항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으로 계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입니까? 4, 8,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분의 R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4하고 8, 5니까 4, 3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5가 되죠. 5분의 4는 0.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10번 어떤 회로의 부하 전류가 10A, 역률이 0.8일 때 부하의 유효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효 전류 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돼요? 피상 전력에다가 부하 전류죠. 그쵸? I 유효 전류니까 I하고 코사인 세타 계산하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0.8 하게 되면은 8이 됩니다. 11번 단상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물음표 쳐두세요. 물음표. 자, 100V고 그 다음에 800W고 자,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이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림 그려서 맞출래요. 이거. 자, 리액턴스 여기 리액턴스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100V에 800W라고 하니까 자, 이 회로에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효 전력이 800이죠. 여기가 유효 전력이 800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P상분의 유효가 0.8이니까 P상은 10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V니까 흐르는 전류는 여기가 10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는 10A.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I분의 V니까 10A 분의 100V니까 임피던스는 10ohm이 되겠네요. 그쵸? 10ohm.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10ohm인데 자, 임피던스가 여기가 10ohm. 그러면은 여기 저항은 얼마예요? 여기가 0.8이잖아요. 이쪽이 0.8의 비율이니까 여기가 8ohm. 리액턴스는 얼마야? 6ohm이 되는 겁니다. 답 3번. 어렵죠? 그쵸? 근데 답을 딱 외워도 그냥 괜찮은 문제인데. 다음 12번. 한 상의 저항이 12ohm, XL이 16ohm을 직렬로 접속하여 선간전압 200V의 대칭 3상 교류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막 대칭 선간, 그 다음에 3상 200V 이런 거 다 속임수예요. 그냥 역률은 뭐라고요? 임피던스분의 저항,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임피던스 얼마입니까? 루트. R이랑 XL이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 자, 이건 얼마? R의 제곱 12와 16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분의 12 계산하죠. 그러면은 60%. 13번 어떤 부하에 100 사인 100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10 코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다면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여기도 물음표 쳐두세요. 자, 일단 V가 100 사인 100 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10 코사인이에요. 근데 코사인이잖아요. 사인이랑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사인으로 바꿔주려면요 90도를 더 더하게 되면 돼요. 사인이나 코사인은 90도 차이라서. 그래서 10 사인 100 파이 t 100 파이 t 플러스 이제 6분의 파이가 됩니다.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30도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소비 전력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P는 VI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계산합니다. V가 얼마예요? 100이죠. 그쵸? 100인데 이거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100을 루트 2로 나눈 것 곱하기 전류도 10을 루트 2로 나눈 것 이게 시료값 곱하기 코사인 둘의 위상차는 어때요? 두 개 똑같죠? 그럼 코사인 0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2니까 500 나오겠네요. 답 3번. 14번 200V의 교류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했더니 600W 5A 했다. 이 회로의 선풍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4번 P는 VI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VI 분의 P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전력이 600이고요. 그 다음에 VI가 200이랑 5가 되겠네요. 그쵸? 200 곱하기 5 계산하면은 0.6이 됩니다. 답은 2번. 15번 200V 40W의 형광등에 전격 전압이 가해졌을 때 형광등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4이다. 형광등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광등의 전력은요 VI
코사인 세타예요. 똑같아요, 식.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 자, 지금 P 전력이 40W가 되고요. 그 다음에 VI 220에 0.42. 220 곱하기 0.42는 0.476%로 하게 되면 47.6%. 16번.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시다. 근데 전력 물어봤는데 이게 피상전력인지 유효전력인지 무효전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보기를 보세요. 와트잖아요. 그쵸? 와트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유효전력 물어보는 거죠. VI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근데 유효전력은 제가 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래서 VI 아니죠. I제곱에 R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무효전력은 I제곱에 X, 피상전력은 I제곱에 임피던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저항이 6옴이고 리액턴스가 8옴이에요. 6옴, 8옴. 자, 이때 전력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00V를 가했으니까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임피던스분의 V인데 6, 8은 10이죠. 10분의 전압 100V를 가하니까 10A가 흐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I제곱 R은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이 얼마예요? 6이죠? 6은 600W. 4번. 17번. 단상전압 220V의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 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P는 VI 코사인 세타 소비 전력. 전압이 220, I가 2.5, 코사인 세타가 0.75는 412.5W. 네, 좋습니다. 자, 교류 전력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7분응선이라고 했던 게 과언이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이제부터 조금 편해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가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7분응선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 다 끝난 겁니다. 뒤에 아직 기기랑 설비의 강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